네, 박사님, 세움TV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배영미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실천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배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움과 오랫동안 함께 해 주셨는데요. 세움과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움과의 인연이라고 하면 이경림 대표님과의 인연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처음 사회복지 실천을 시작했을 때도 이경림 대표님과의 인연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또 세움의 일들이 처음 시작될 때 영광스럽게도 현장에서의 수용자 자녀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슈퍼비전 그리고 또 조사 연구 사업을 같이 하면서 꾸준하게 세움의 발걸음을 함께 해왔습니다. 네, 특별히 세움 5주년 때 박사님께서 세움 기념 보고서, 성장 보고서 낼 때 퍼실리테이터로 무려 7개월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때 5주년 성장 보고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움의 5주년 성장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저희 세움의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차례 워크숍과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제가 5주년 성장 이야기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세움에서 그동안 실천해왔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세움의 목소리로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특히 직접 사업을 담당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의 사업과 실천의 경험들을 본인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직원들이 글쓰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잘 글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실제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을 잘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5주년 성장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글 하나하나 이렇게 쭉 슈퍼비전을 주시면서 신경 써준 덕분에 세움의 사업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세움과 함께 성장한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담당했던 선생님들의 성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된 책이었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5주년 책을 이렇게 성장보고서 내시면서 기억에 남는 글이나 문장이 있었겠죠.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대표님과의 인터뷰, 대표님 강의와 또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세움에서 우리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라는 이름으로 실천을 하게 된 그 시작이 됐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너무나 귀한 이야기였고요. 특히 대표님께서 처음 지원했던 아이의 성장 이야기, 또 몽골에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 그리고 그 몽골 여행 이후에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지금까지도 생생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움의 아이들의 성장은 몽골 전과 몽골 이후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이렇게 함께 우리 해준 또 우리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네요. 벌써 2024년은 이제 세움이 이제 9주년이 되는데 쭉 이렇게 가까이서 쭉 지켜보시면서 세움의 아이들의 성장, 그다음에 세움의 동료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또 박사님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이 있으면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5주년 보고서를 쓸 때, 5주년 성장 이야기를 쓸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5년이라는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들이었을까라는 질문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공평하게 백지와 같은 시간을 공평하게 우리가 부여받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가는가. 세움이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실현하고자 했던 일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세움은 그 일들을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주년의 성장 이야기 이후에도 이제 9주년을 앞둔 지금까지 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약자, 가장 낮은 자들을 세우는 일들,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일을 이렇게 잘 해오신 세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 또 비영리의 그 존재 이유가 이제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지만 그냥 저희의 색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니까 벌써 9주년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쭉 이제 박사님과 같이 했던 저희 시간들을 이제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특별히 또 세움과 여러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특별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어떤 연구였는지 또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수감된 이후에 홀로 남아있는 아이들을 전국에 있는 네.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그 아이들의 상황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들의 관점에서 듣는 이야기를 연구했습니다. 네, 네. 그 코로나 막 시작되고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연구 진행 과정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먼저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그때 당시에 입소해 있는 그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80명의 자녀들이 부모님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17가정에 대한 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호자가 동의하고 또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총 16가정에 20명의 자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네. 아마도 이게 그 부모 수감 후에 이제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를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그 20명의 아이들 직접 인터뷰한 게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일 것 같은데요. 아이들 인터뷰하는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몇 사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가장 어린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요. 가장 연령이 높았던 경우는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3 학생들이 수적으로는 좀 많은 상황이었고요.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고3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고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식사가 한 끼는 안정적으로 해결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왈칵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누구에게도 부모가 수감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긴장하고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던 그때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아마 재밌는 일화라고 말하기에는 슬프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한 아이가
마지막까지도 그 아이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는 상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추적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면서 서럽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움에서 보내준 스팸이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아이 생각하면 눈물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데 스팸은 너무 비싸서 저는 사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움에서 스팸을 포함해서 이렇게 키트를 보내주신 그 선물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리 내 처지가 지금 곤궁해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아이가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 특히 지금의 가족 상황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또 다른 아이는 가스레인지 위에 밥통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 아이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이 느낄 법한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떡볶이 같은 거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눈빛이 거의 동공이 지진이 난 것처럼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네. 그래서 그럼 주문해 주겠다고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때까지 차분하게 정말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려고 노력해요 하던 그 아이의 모습과 매우 다른 그냥 그 나이에 느낄 법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사례 중에 한 사례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수감되신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누구에게도 부모님의 수감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학생회장을 하겠다고 나갔고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더 선생님들 누구에게도 걱정시키지 않는 아이로 이렇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 와서 당장 밖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티 안 내려고 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어머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행히 친구 어머니께서 김치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서 그 김치로 그리고 김이 있으면 밥과 김치와 김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누구에게도 지금의 가족 상황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버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아직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박사님께서 한가정학원을 다니면서 또 아이들 만나주시고 또 아이들의 필요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또 즉각적으로 바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나누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아이들의 어떤 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경제적인 그 어려움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공통되게 아이들이 겪은 어려움들은 당장 부모님이 계셔야 부모님이 계실 때 이루어졌던 많은 집안일, 가사. 네, 맞아요. 제일 어려워하는 건 요리. 요리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아이들이 음식을 혹시 반찬 지원을 받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먹고 치우고 해야 되는지도 어려워서 가장 좋은 거는 국이에요라고 말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국은 불편함 없이 국을 마시면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 뭔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 아이, 네. 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래서 이 상황은 외부에서는 잘 판단할 수 없을 텐데 아이들이 영양 균형이 맞지 않고 한참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건강에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 다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의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굶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배고픈 생활이 너무 익숙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들어오는 공적 지원을 모두 학원비로 쓰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배고프고 맛있는 게 먹고 싶을 그 아이가 먹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학원비에 쓰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정말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지원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 방문 가서 아이들 상담할 때 이제 저도 한번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여기 세움에 와서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가게 됐고 그다음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친구는 이제 안경 지원이랑 이렇게 시력 검사도 다 이제 했던 기억이 또 저도 나네요. 네, 이렇게 연구한 이야기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우리 박사님은 한 달에 한 번, 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저희 담당자들이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이들 만나는 일들을 하면서 조금 더 잘 만나고 싶어서 저희 박사님에게 이제 슈퍼비전을 받고 있어요. 사실 슈퍼비전, 사회복지 실천에서 슈퍼비전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독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슈퍼비전이 뭔지, 또 슈퍼바이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세움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슈퍼비전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슈퍼비전은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슈퍼비전은 궁극적으로는 베스트 프랙티스, 최선의 가장 좋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 실천을 하는 전문가들이 더 전문성을 성장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움에서의 그 실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움의 그 슈퍼비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수용자 자녀를 이해하고 어떤 원칙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들을 지원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사회적으로 수용자 자녀라는 그 처지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여러 관점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도 있고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와 관련된 딜레마도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나 딜레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기관에서 아마 슈퍼비전을 오랫동안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세움이 다른 타 기관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것과의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많은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이제 공공 민간 기관이 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가구원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움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세움에서는 통합적 개별 지원이라는 그 우리의 지원에 대한 그 이름, 그리고 그 안에서 당사자, 다시 정확한 세움에서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참여자의 관점, 그리고 참여자와 가족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그들의 강점을 세워주는 정말
세움의 그 실천을 네.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강점은 많은 기관에서는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실천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세움에서는 그 가족이 처해 있는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가족들을 더 잘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역량 강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의 지점들을 나누면서 네, 더욱더 통합적 개별 지원을 네, 전문적으로 실천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이제 담당자들을 만나 슈퍼비전 주시면서 세움의 그 담당자들의 어떠한지 좀 네, 그 자랑을 제가 듣고 싶네요. 네,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고 당사자 가족들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움에서는 그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실제 그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상당히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세심하게 고려해서 당사자의 관점에서 참여자의 관점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점 아주 칭찬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더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생기고 있을까라고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내가 주어진 업무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로서만 마침표를 딱 찍으면 간명하게 끝날 수 있는 일들인데 세움에서의 통합적 개별 지원은 정말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가족들의 삶에 관여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의 실천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간사님들이 이 담당자들이 이제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더 슈퍼비전을 더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네. 더 많은 이제 그 학습, 사회복지 실천과 실천 기술에 관한 학습을 통한 인사이트를 더 많이 받게 될 것 같고 이제 더 많이 박사님이 또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주말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밤낮 없이 고민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세움의 그 담당자분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응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우리가 만나는 한 가정 한 가정의 위기도가 우리들의 취약성과 우리들의 위기도로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가정의 상황을 내 삶으로서 경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여자로 선정하고 통합적 개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위기가 고스란히 나의 위기처럼 거의 100% 위기로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의 경계를 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위기도와 관련된 이해와 그 위기도를 낮출 수 있을 만큼의 역량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학습의 필요성을 더 느끼신 걸로 보여요. 네. 그것도 우리의 역량 강화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더 잘 일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세움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한다라는 관점으로 뭐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관점으로 참 위기도가 높은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우리 서로가 동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그래도 나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이슈들이나 딜레마들에서는 또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함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동료로서 서로를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만 실은 가장 좋은 그 실천은 지금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또 이런 또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움에 대해서 이제 세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박사님의 그 사회복지의 또 현장의 그 경험과 또 전문성에 관련해서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또 가족복지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 또 학교에서 가르친 실천도 다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또 가족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었었어요.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고등학생 때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멘토는 없었고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사회학을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선망하던 일이었지만 제가 실제로 사회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실천도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면 더 좋겠다라는 제 안에서의 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중심에 가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부터 가족 상담, 아동 상담, 그와 관련된 워크숍, 교육 훈련을 많이 받고 또 그 관련된 공부하기를 즐겨 했었어요. 공부하기를 즐겨 하신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은데 공부하기를 즐겨 하셨군요. 네.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가족도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족에 관련된 다양한 뭐 양육자 교육, 양육자 상담, 뭐 가정 여행 이런 걸 쭉 하는데 어쨌든 가족복지 전문가로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데 왜 가족 지원이 필요한지 또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은 물론 지금은 다양성, 특히 이제 결혼하지 않고 또 1인 가구로 살아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가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1인 가구나 그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가족 중심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가족의 배경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또 지금 현재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가 되고 1인 가구에서 다시 다인 가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실제 수용자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가족의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삶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가족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을 지원할 수 있고요. 가족은 수용자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지지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가족은 가장 수용자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그 가족에서 분리해서 이해하거나 지원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네.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복지 전문가 입장에서 수용자 가족이 또 수용자 아동이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어쨌든 가족의 한 사람이 수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기 환경, 위기 상황을 또 잘 견디고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적인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용자 가족이 가지게 되는 위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부모의 수용이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나 위기도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부모 수감 후에 홀로 남은 아이들의 다수가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위기 가정이다, 취약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한부모 가정이 되는 과정에서의 취약성이 누적이 됐던 거기에 더하기 주거 취약성, 거기 더하기 또 수감으로 인한 위기도까지 올라갔던 상황들은 그냥 가족의 형태로서의 한부모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더욱더 복합적인 멀티크라이시스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도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가 이 역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형태의 가족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도가 높을 때 가장 그 위기도를 낮춰줄 수 있는 가족의 자원과 외부 지원을 통한 위기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공이 된다면 이들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세움에 이렇게 이제 지원 신청을 하는 양육자분들, 가족이죠. 양육자분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그 한쪽에 그 수감 사실을 알려야 되나 또 알리지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양육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또 사실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현명한 방식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뭐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에서 크리스 가드너가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아이를 데리고 노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한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이도 보이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우리에게는 안전한 곳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저에겐 가장 울림이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봤던 그 장면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너무 부모로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불편한 이야기인데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 안에서 너무나 가족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비밀로 했을 때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된다든지 더 많은 아이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정서적인 이슈들도 더 커질 수도 있는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의 인지 수준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서 앞서 그 크리스 가드너가 아이에게 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들이 아이를 입양을 했을 때 너를 내가 입양한 거야라는 것을 말할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 입양을 하는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지만 오히려 아이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 이후에 우리의 가족 관계, 우리의 가족 문화를 더 잘 만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도전의 연속인데 네. 수용자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 대한 현황을 잘 전달해 주는 것 또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막 마음 졸이다가 뭐 부모님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혼자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수감된 걸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저희 이제 아이들과 가족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응원의 메시지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은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근원이기도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수용자 자녀와 가족들의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어려움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족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힘이 돼줄 수 있는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다룰 수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들은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는 레질리언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역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역경을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프로마울 씨가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역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믿고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